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두 분의 보좌관님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상생소통 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4년도 제2차 정례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처리 결과를 일괄 보고한 뒤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변인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 결과 보고서 18쪽 1번입니다. 배경음악 공모전 수상음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서 홍보 영상 제작 시 무료 음원 8곡을 적극 활용하도록 시 산하 전 부서에 홍보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사이트에 음원을 게시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주시 꿀잼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상 음원을 활용한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청주시 SNS 콘텐츠 제작 시 수상 음원을 사용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번. 100만 글로벌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2024년 청주시정 성과와 2025년 달라지는 청주시책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언론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익 사업 등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 그리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방송과 라디오를 통한 공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9쪽 3번입니다. 청주시 콘텐츠 에디터가 실질적인 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SNS 채널의 활성화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주시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활동 중인 콘텐츠 에디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1월 청주시 콘텐츠 에디터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서 원고료 지급 기준과 콘텐츠 에디터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에디터 단체 소통망을 통해 수시로 홍보 활동을 점검하고 있고 에디터들의 활동 실적을 정기적인 보고 체계로 강화하는 등 콘텐츠 에디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번. 청주시민신문 배부 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배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구 지역의 공동주택과 국민체육센터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배부 실태를 종합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신문 배부 실태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도 온라인으로 청주시민신문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고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승 추세입니다.
앞으로 매월 배부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신문 배부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5번입니다. 타 지자체의 SNS 우수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주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디지털 소통팀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SNS 활용이 우수한 2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비교 견학을 통해 청주시 SNS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통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 1월 내부 직원 공모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역량을 갖춘 직원 2명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SNS 채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홍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 숏폼 제작 협업과 청주시 시정 홍보단 운영, 인플루언서와의 영상 콘텐츠 제작 협업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청주시를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 선발 기준이나 활용 방법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시민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 2월 2025년 시민 홍보대사 위촉 운영 계획을 세워서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상생소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생소통 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이문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1건 완료,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관리 문제와 이행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에 맡겨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대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생발전 합의사항 분류 체계를 신설 세분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대체 사업 발굴과 관련된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에서 일부 연구진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연구 용역 추진 시 전문 분야에 맞는 연구진 구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 추진 시에는 해당 전문 분야에 적합한 분야별 연구진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책자의 통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동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통계 데이터를 면밀히 검증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 용역 책자를 재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번,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에 일관된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 내 웹 접근성 인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디데이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의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디데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통합 10주년 다큐멘터리 영상은 제작 방송사의 홈페이지와 청주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6번, 균형발전 예산 지원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게 지역별 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읍면의 면적, 인구,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회계 재원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23쪽 1번입니다. 자차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교육원의 수준 높은 감사교육을 이수하고 전국의 감사사를 비교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특정 감사를 추진하고 적발된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콘서트, 찾아가는 청년교육, 청년 주니어 보드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추진하고 고위직, 승진자,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 교육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인사 관련 감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9월 예정된 인사 담당관 종합감사 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및 개선 처분에서 공무원 비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 3번입니다. 해병기뿐만 아니라 결병기에도 특정 감사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1월 동절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 공사 시행 지침 이행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결빙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사항은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보조금 감사 시 사고 지급이나 오지급 사례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4년 보조금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반복 지급되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무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차고 지급이나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2월 청렴도 우수 자치단체 3개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거나 또는 새롭게 추진할 청렴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청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영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비리 근절을 위하여 3년 이상 장기 재직 근무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3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 재직 현황을 파악하여 금년 1월 정기 인사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에도 지속 반영하여 직원 전보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2번 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하위 직급 직원의 직급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하였고 1월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직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워크숍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추진하고 신규 시책으로 저연차 조직 적응 프로그램인 메이트 윈윈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연차 직원의 공직 생활 적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번 저연차 직원의 퇴직률을 줄이기 위한 해외 배낭 연수 우선 배정 등 특수 시책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연차 직원의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정책 연수 계획 수립 시 저연차 공무원 참여도에 따른 가점 항목을 최대 4점을 신설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4번 7급 이하 정원 상황 조정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적 위주의 승급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7급 이하 공무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특별 승급, 특별 승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번 셉테드 및 치안협의회 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무분장 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록원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정부 인력 운영 방침과 기준 인건비 제한으로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조직 분석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7번 재난안전실의 인사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 안전의 중요성과 재난관리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재난관리부서의 인력 증원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번 구청 세무과장 등 전문 직렬 자리에 해당 직렬을 전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세무, 전산 직렬의 경우 사무관 승진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바 행정, 세무, 전산, 승진 대상자 간 최초 발령일 현 직급 근무 연수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1년 미만 근무자 전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따라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읍면동의 인구 증감 및 직원 휴직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재 인력 증원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읍면동의 인구수와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일남 소통보좌관입니다. 권우신 정책보좌관입니다. 예, 다음은 기획행정실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소관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이 중 12건은 처리 완료, 27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28쪽 1번입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하고 위원 중복 참여는 위원회 구성 협의 시 엄격히 검토하여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번입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공 직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유공 직원들을 격려하여 공모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0번 조정평가 업무 추진 시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핵심 과제 성과 책임제를 운영하며 우수부서 표창과 시상금 등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 외에 시상금을 추가하는 등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2쪽 1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연말 각종 기관 방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2024년 목표액 4억 원을 21% 초과 달성하여 4억 8,406만 6천 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에도 모금 실적 개선을 위해 관내 지역 직장인 대상 집중 홍보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입니다. 유연근무제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건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 부서장 주관하에 유연근무제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복무 관리로 건전한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9번 국가적 출산 장려 및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임신 공무원 근무 편의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등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임신 직원 보호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맞춤형 근무제를 실시하여 임신 자녀 양육 직원에 대해 주일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36쪽 2번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개 컨설팅 실시와 정기적인 생산 문서 공개 모니터링, 전 직원 정기교육 교육 실시로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 무료 법률 상담실의 취소율을 낮추고 상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담을 취소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방식을 간소화하여 설문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결과 소관으로 39쪽 1번입니다.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총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까지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회계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5번 용조물 배상 공제 미가입 대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가입하고 미가입 공유지 및 시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용조물 배상 공제 미가입 대상지에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용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41쪽 1번입니다.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후 장비 교체는 3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6년까지 총 19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정보보호팀 신설에 대하여는 인사 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번 스마트 도시계획의 현실성 부족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으며 교통, 방범,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으로 43쪽 1번과 2번입니다.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원 이전 및 신축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록원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과 폐교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의 박물관 및 국제기록유산센터와 연계한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 시민들을 위해 청주기록원 홈페이지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직후 소장기록 현황, 소장 목록 등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 현황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질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광희 시정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79쪽 첫 번째 시정연구원에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어 출퇴근, 출장 등 복무관리가 미흡하니 복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스템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까지 완료해 보다 면밀하게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연구원 부장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일부 타 시군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건입니다. 소속 연구원 중 타 시군 위원회 활동은 이촉기관이 종료되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시 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충청북도 중앙부처의 위원회 활동은 청주시와 시정연구원의 업무 유관성을 고려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건입니다. 계약 업무 추진지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추진해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을 인증받으라는 지적사항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서면 및 기술심사 통과 후 6월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5번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완료된 연구 과제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전략과제 등 시정 주요 사업과 연관된 연구를 발굴 및 수행하고 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6번째, 대비가 아닌 연구보고서는 원문이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연구 보고서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라는 지적 사항건입니다. 현재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 후 요약본을 게시 중으로 향후에도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으며 동시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번째입니다. 경영평가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과 협약을 신중히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건입니다. 복지 분야의 연구 교류의 상호 협력을 위해 복지재단의 경영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연구 수행에 공정성, 진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좌석에 하시고 좌석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그 권오신 정책보좌관님, 그다음에 박일남 소통보좌관님 를 좀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두 보좌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장님 옆에서 최근접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두 보좌관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의원님. 네네. 신학규 실장님, 우리 신학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직속 부서 공무원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수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 정치적 사회 분위기 때문인가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상이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흐트러져 있고 뭔가가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공무원들 잘 분위기를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네. 부서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예. 저나 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흡하다면은 뭐 또 뭐 보완 사항 있으면은 더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뭐 부장관님들, 시장님을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오늘 의원은 처음이시죠? 공무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좌관님들도 공직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 건가요? 공직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 건가요? 여기서 답변을 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예. 뭐냐면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저도 뭐 그쪽 관련돼서 일을 해보고 했지만 누군가를 모시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들은 그 역할이 방범이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청에 들어오신 지 보좌관 하신 지 벌써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올 7월이면 3년 차. 예. 3년 만에 지금 처음에 지금 의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의회 가서 어떻게 뭐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임시 회의를 들어온 건 처음이고요. 예, 네네. 그 전에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같이 와서 어떤 의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보고 의회하고 부서별 분위기도 보고 그런 데서 메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깜짝 놀랐어요. 저도 3년 동안 지금 의회에서 처음 봬요.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소통부 장관들은 원래 의회를 오질 않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이 유세 회의석상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었고요. 네, 네. 예, 그 전에 뭐 당연히 의원님들 연찬회부터 시작해서 사전 교감은 수시로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네트워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뭐 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든 이런 사의가 있으면 연차 시작되고 후반기 시작되고 이러시면 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뻘쭘하게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누군지를 누구시지? 공무원 같지도 않으시고 처음 뵙는 분이야. 우리 보좌관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예?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죠? 앞으로 이렇게 뭐 전반기 후반기라도 1년에 2번씩이라도 오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사드리고 상임별로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매출자 발령 받고 오셨습니까?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임명받았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으로 질문드리는 거지만 네. 앞으로 뭐 임기 동안에 뭐 시장님 재선하실 수 있으시고 뭐 할 거이지만 계속 와서 그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할 그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박일남 소통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뭐 의회와 소통을 뭐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건 아니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나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의회의 소통이 그 시민과의 소통이에요.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예? 그래야지 시장님께서도 돋보이시고 우리 보좌 비서관들이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의회도 역할하고 시민들도 대변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감사관님. 저기 허철 의원님 이제 예. 요거부터 질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그거는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또 질의 임무성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대변인실이랑 그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리고. 아니 저기 그건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있다가 여기 보좌관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 보좌관님한테요? 그래, 예. 조금 있다. 우리 보좌관님은 그 소통 보좌관님 직책이죠. 하시는 게. 근데 사실상 뭐 저도 언론계통에 있었지만은 그 도든 시든 그렇게 소통 보좌관들이 정무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여론 전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허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의회와도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양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은 의회 우리가 본회의 열릴 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철 의원님도 이런 또 상임위에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평소에 의회랑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우리 그 소통부 장관님하고 잠깐 뭐 앞에 나오시겠어요, 소통부 장관님?
네. 네, 소통부장관님이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이제 그 비공개 예술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소통보좌관님이 있는지를 모르는 초선 의원님들이 대다수예요. 성함도 모르실 뿐더러 얼굴도 모르고 저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회하고의 그 교감을 이루려면 사실은 일부러 자리를 좀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냥 시장님 계신데 옆에서 행사나 이런 데서 얼굴 뵀어요. 이렇게 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시장님의 눈과 귀가 돼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우리 의회의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좀 시의회를 패싱하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박일남 부장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1년 남았는데 조금 활발하게 소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좀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소통부장관 박일남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한 그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일신상의 이유로 뭐 휴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소통 못한 거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소통보좌관 자리에 들어오면서 이 4,400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당연히 뭐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이면에 정말로 고생 많으신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불미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주신 고견들 더 잘하는 말씀으로 알고 의회와 더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보좌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책부장관님도 뭐 잠깐 앞에 오실래요? 네, 정책보좌관님이면 이제 우리 청주시의 정책을 또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문가 많이 계셔요. 그래서 다양한 좀 정책을 들으시고 또 세우시려면 우리 정책보좌관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좀 교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보좌관 권호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심히 하고 의회와 소통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성 의원님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견으로 듣고 지도 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남 보좌관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와 연관돼서 우리 보좌관님 시장님에서 최근접에서 보좌하시는 거에 최근에 이 청주시 제목만 한번 내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청주시 기존 공직비 대책 되풀이, 이범석 청주시락 레임덕 경고음, 공직기강 회의 심각, 비망신, 말로만 무관용 엄벌, 돈 없는 비, 청주시 공직기강 회의 심각, 비리현상 오명 청주시, 범죄백화점, 언론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이 역대 이렇게 많이 난 적이 없어요. 이게 언론에서 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연유로 허철 의원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연관되고 시장 보좌하는 거에
소통보좌관님, 시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직 입단비 기강 바로사 대책 나와야 된다. 그 옆에 계시는 정책과 연관된 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좀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모 의원님이 개폐식 방범창 조례를 해갖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의 이게 있어요. 그 조례가 내 건이 네 건이 다투는 공무원. 내가 작년에 그걸 보고 그 조례가 네 부서니 내 부서니 서로 안 맡으려고 사업을 하면서도 네 부서니 내 부서니 또 그러고 이게 뭐냐? 소극행정이에요. 일렬로 말하면 여러분 말 잘못하면 요새 논란이 되기 때문이지만 소극행정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폐식 방범창에 대해서 지금 왜 이 의원이 그랬냐? 22년도에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사망을 했어. 못 나온 거야.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래서 작년 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까지 대통령까지 해갖고 추진 배경이 근거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모 의원이 이런 사회적 이슈가 안전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 하지 않으면은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지금 땅꺼짐 산불 이 관심 안 가지면요 하지도 않아요. 왜? 누가 10년, 20년 먼 미래에 오는 안전에도 신경 쓰겠습니까? 이 근거를 보면서 네 부서니 내 부서니 관련 부서가 제가 대전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게 대전시의 업무 분장을 보면 안전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건축부서는 사업 대상지 현황 확인을 하고 사업 추진 협조를 하고 복지부서는 안전추적 계층을 확인하고 복지센터는 어떻게 하고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냐 이거예요. 이게 화를 내는 건 이거야. 적극 행정을 안 하려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결제하다 보면 하루 다 가요. 이게 네 부서니 내 부서니 해갖고 상급자 눈 가리고 부시장까지 해갖고 저쪽 부서라고. 그래서 남석호 과장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총괄하라 그러는 거야. 안전부서에서 안전기술직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하급 직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 과장은 총괄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허철이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 가는데 과장이 안 오고 과장 어디 갔어? 손님 만나러 갔어. 말이 됩니까? 의회 경시, 의원 경시지. 그러니까 소극 행정을 하지.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좌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남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거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님 죄송한데 처음 보셨고 해주시고요. 소통보좌관님 개인 사정 들어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난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소통보좌, 시장 보좌 해주셔갖고 여기 부서가 왜
감사 있고 인사 있고 정책 있고 보좌관 있는 부서인지 아십니까? 머리 역할을, 청주시 머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시장님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누가 의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여기 의원에서 관심 안 갖고 할 말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이거 10분 안 넘길라래요. 두 분 보좌관님, 전에는 한 분 보좌관이 계셨었어요. 두 분 보좌관님 근접해서 시장님 보좌 해주시고, 그게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특히 보이지 않는 눈과 가리는 거는 제대로 잡아야 되고, 과장님은 이따 오후에 저기 부시장님 시간 어떻게 다녀가고 면담 잡고, 안 되면 내가 시장 입장하고, 안 되면 시정질문, 집행부 권한 얘기예요. 의회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권한을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 의회 권한, 예산 심사권, 행정사무감사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며칠 보고 1년에 이런 걸 보고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하여간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오늘 보좌관님 두 분 답변 고맙고, 어떻든 간에 보좌관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그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이의 없이죠, 의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휴회 전에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이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작년 8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제가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매일 서치를 해요. 청주시 의회에 관련된 걸. 그러다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청주시가 언론 불감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직기강이 그렇거든요. 특히 최근에 또 음주운전이 얘기가 돼갖고, 더구나 음주를 했으면은 검문에 일려서 불응을 해갖고 뭐 도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더 가중처벌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공직기강 회의가 상당히 지금 문제 좀 지역 언론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건지, 또 대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서 감사관이 이재천 감사관이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지.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그 특별 감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돼 있어서 3월 10일부터 6월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취약 시기 때 공직 감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음주나 그런 사건들도 또 있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3개월 동안 전 부서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를 하고, 지난주에는 또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 교육에 대해서 또 음주 사고, 또 뇌물수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운전은 간접 살인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감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 청주시는 야간 근무라든지 유연 근무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유연 근무제를 하면 보통 본인이 그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아니 근무 시간 체크를 네. 아마 단말기 체크기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얘기죠. 그거는 지금 전산에 그 출근 퇴근을 그 본인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할 때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 근무를 가끔 점검을 합니까? 기습 빌려서 실질적으로 근무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일을 보고서 또 갔다 와서 또 퇴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관이 기습 체크를 하느냐고요. 가끔 네, 그 그렇습니다. 네. 직원들이 네네.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적이? 최근에 지금 이제 공직 감사를 하면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도 야간에 네. 기습 감사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 근무제도요.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초과 근무. 유연 근무제 체크하기는 쉬운 게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등록된 그 인터넷 이런 PC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PC가 열면은 자동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특히 그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뭐 삼성생명 같은 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출근을 한 동시에 업무 키를 컴퓨터를 틀어야지만은 출근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우리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 시스템에 출퇴근을 거기다 본인들이 이제 체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감사할 때도 그런 거를 주로 보고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불시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기관 그 회의 관련 대책 그것 좀 추가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어떻게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십사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수고하셨고요. 또 한 분한테 우리 대변인실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SNS 우수 사례 뭐 이런 그걸 활동을 좀 하시는데 그걸 축제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한 군데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한 사이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푸바오 관련 그 중국 반환 때문에 전국 이슈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주 동물원도 아마 우리 크릭 횟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특화된 뭐 이렇게 동물 중에 제일 사랑받는 동물이 뭡니까?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주동물원에서 사자 바람이와 그 사자 모녀가 지금 전국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기존 우리 사이트랑 같이 해놓지 말고 청주동물원을 분리해갖고 그것만 볼 수 있게끔 요즘은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지 되거든요. 클릭할 때. 지금 별도 하시면은 어떻게 생각, 별도 분리해갖고 그걸 좀 콘텐츠를 올렸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그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성 때문에 청주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만큼은 그 동물원만큼은 분리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에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그걸 보러 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디퍼런트한 생각을 해야지 관리적인 차원보다도 뭐 동물원 하나 사이트도 뺐다고 큰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들 또는 국민들 관심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눈높이 해줘야지 우리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바람이하고 구름이가 청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청주시를 홍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니, 청주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통합되어 있던 걸 분리해 갖고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청주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고 네. 곧바로 청주동물원이 클릭이 많으면은 홍보가 되는 거죠. 청주시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건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29페이지에 청주시 공무사업관리조례 제정을 그걸 제가 그 공무사업이 의회 모르게 이렇게 국비 신청해 갖고서 현지에 나가 보면은 의회 입장에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 갖고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임위원회 이제 이런 국비를 획득했던 직원들한테 지금 조례 갖고서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포상 이런 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은 또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정책기획과장 남석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공모사업 조례를 만들어 주셔갖고요. 그 공모사업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우리 청시 포상 조례가 있어갖고 가능은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조례상의 포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공모를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례상에 별도로요. 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인센티브도 그렇게 하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고요. 그하고 마지막으로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우리 인사 담당관 성과급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제가 5급 이상 작년 11월 행정감사할 때 성과급 연봉제 대상을 왜 5급만 하느냐.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좀 공정하게 평가해갖고 인센티브를 좀 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정성 평가 기준 뭐 운명등도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뭐 자료 있습니까? 그거에 변경된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읍면동 인사상 일일에서 불이익이 없고 일일에서 5급만 우대하도록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을 연봉제 성과급 달라진 게 있느냐.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갑니다. 그 6급 이하는 시정평가라는 개념으로 부서평가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도 S등급이 기본적으로 프로테이지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급 이상만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작년에 그 행감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올해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갖고 그 부분을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올 상반기 초에 2월 달에 전체적으로 5급 이상 125명에 대해서 전체 의견 실태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5년 평가할 때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작년 11월 감사 이전과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요. 그 여론조사 결과랑 변경된 사항을 저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별도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기원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시민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좀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시민 홍보대사면 어쨌든 홍보를 목적으로 뭐 꿀잼 도시 청주를 뭐 이렇게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좀 정확히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선발 기준을 이거를 정확히 또 결정했고 활동 계획을 이렇게 좀 잘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한 시민 홍보 대사 제도가 올 4월이면은 이제 4기가 종료가 되고 5기부터 이제 임기 2년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맞춰서 시민 홍보에 대해서의 그 자격 기준이나 또 해야 될 방향을 명확히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민 홍보 대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시에서 주관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뭐 사전 투어를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입소문을 내주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시에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할 때 이 홍보대사들을 참여해서 우리가 민간인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에 그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그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역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 기준을 좀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좀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발 기준 어떤 선발 기준을 지금 해놨는지 기준. 네, 지금까지는 1기부터 4기까지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선정을 했는데 금년 5기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서 그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 두 가지 채널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 기준 뭐 이런 걸 둡니까? 자격 기준은 모집 당시에는 따로 없습니다. 홍보 역량이라든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홍보 마인드나 서류 심사를 받긴 하는데 뭐 개별적인 그 제한 사항 같은 거는 지금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를 어떤 뭘 두다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서면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단은 서류 심사를 먼저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잘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취소율 관련해서 좀 지적드렸었고요. 뭐 잘 개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재 규정 관련해서 6개월이 조금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좀 특이사항 발생 시에 예외 조항을 둔다던가 그런 것도 좀 보완하셨습니까? 여기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37페이지입니다) 예. 네,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원님이 지난 회기에 그 개선 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요. 특이 사항이 있을 때
경조사나 질병 사유가 해당 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이런 제한 제도를 해제하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좀 유연성 발휘할 수 있을 땐 좀 발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 이제 안전요원 관련해서도 좀 질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도 좀 미팅도 해주셨고 잘 검토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좀 배치 어렵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뭐 내부 검토 내용은 좀 서면으로 좀 보도록 하고 인사 담당께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한 이후에 저희 40여 개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이제 의견 조사도 실시를 하셨었고, 뭐 개인적으로 실제 읍면동 저연차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팀장님들이나. 뭐 사실 필요성 크다고 답변 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도 그렇고. 뭐 사실은 이것도 관철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뭐 특별히 좋을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근무 여건 관련이기 때문에. 근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불가로 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예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뭐 대안이 그럼 있습니까? 어떻게 뭐 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은 인허가 부서 쪽에 어떤 그런 극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력을 또 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인건비나 그런 어떤 인원에 대한 게 어려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또 저희 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향후 특례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좀 더 저희 행정력을 좀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를 한번 여러 번 가서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이나 정원에 대한 그런 여력이 있을 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라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인원 정원 문제랑 약간은 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또 특례시 행정력 말씀 주셨는데 타지자체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예, 일반 시인데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타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안 된다는 이유 뭐 사실 논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뭐 한없이 어려운 것인데 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극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 측에서는 지금 보인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시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면적으로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인사 담당관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시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좀 그런 기피 경무라든지 좀 특성 악성 민원인들이 이제 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읍면동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읍면동 구청별로 한두 개라도 이렇게 좀 시범 운영을 한다든지 또 시범 운영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이런 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또 청주시는 현장은 아니었지만 또 강목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계속 커지는데 안 될 이유로 또 지난해진다? 이게 좀 사실 동의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저희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라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반드시 이 대안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뭐 구청별로 한두 개 해보고 효과성 없으면 또 폐지해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좀 도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이제 기피 경무 부서 배치도 조금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구청별로 이제 첫 발령이 이제 기피 경무 부서이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작해서 좀 구청별로 배포해달라 이런 좀 요청 드렸었는데 혹시 좀 이행된 게 있습니까? 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지금 신규 직원이 경무 기피 부서로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조금은 안정되게 신규를 좀 밟고 나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본청을 신규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구청이나 읍면동,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 이제 토목직렬은 구청에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그 직원을 조금 뭐 디딤돌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다 보니 또 구청의 기피부서가 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저희가 기피부서 경무부서를 추진을 했는데 한 10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9명 정도가 지금 기피부서에 있고 그분들이 이제 1년 미만 신규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그런 개발이나 인허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4개 구청 청장님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셔서 어느 부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신규 직원이 처음부터 경무나 기피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성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이제 구청장님들이랑 노력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뭐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좀 세우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토목직 말씀 주셨는데 작년 행감 때 분석했을 때는 사실은 행정직 분들도 갔었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도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올해는 좀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게 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9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콘텐츠 에디터 관련해서 이제 미활동 콘텐츠 에디터 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개선했다 완료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시 해촉함이라고 지금 기재돼 있는데요. 해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해촉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촉 사유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3개월 이상 에디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년 행감 때 제출해 주신 자료 네네. 그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바뀐 분들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은 이번 주에 점검했을 때 3개월 이상 활동 안 하신 분들 여전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촉했다고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서면상으로. 그 이후에 활동을 재개를 해서 저희가 아직 해촉한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금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한 걸로. 아, 해촉하고 다시 네, 위촉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신화된 명단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보통신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 이번에 산불로 재난 문자가 도움이 안 된 거 아시죠? 네, 정보통신과 네, 이민수입니다. 예. 그 노년층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충북에는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이 있는데 우리 청주에만 유일하게 그 스마트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요거 좀 강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해서 이번 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우리 간단하게 회계과 과장님. 네, 회계과장 장민현입니다. 네네. 이거 그 왜 청사 소방 훈련과 관련돼서 이제 1회 임시 청사는 1회 하셨는데 저쪽에 우리 제2 청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소방 훈련을 지금 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소방 훈련은 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2 임시청사 관리 주체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 그래요? 네.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저희가 연 2회. 예, 2회인데 예. 저희도 2회인데 1회는 교육으로 가름이 가능하고요. 예. 2회째 저희도 청사 합동 소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튼 그 소방 훈련을 잘 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와 좀 부실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1월 달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예. 그 합동 소방 훈련할 때는 저희 관내 그 영훈 119 안전센터와 합동 소방 훈련을 하는데요. 예. 화재 훈련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직원분들이 혹여 몇 분이라도 대충 한다 하면은 그거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서 좀 엄중하게 좀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 공무원들의 그 업무의 중심도와 좀 많이 바뀌었어요. AI가 막 출몰하고 이제 자동차가 날아다니게 생겼어요. 몇 년 후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문 직렬이 상당히 승진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7급에 근속 연수를 조금 데이터를 봤거든요. 10년 이상의 이제 행정 관련돼서는 3.4%고 전산이라든가 시설, 뭐 방송통신, 사회복지 여기가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앞으로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지 된다. 네, 우리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만이 사실은 이제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저희 현재 이제 한 3,300명 정도 일반 직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행정직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른 타 직렬이고 그 외에도 소수 직렬이 꼭 필요하지만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 또 승진 적체가 반드시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이래야지 자리가 나는 상황인데 그나마 자리가 적으니 승진이 좀 적체되고 사람도 적은데 승진이 더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 사기 저하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타 직렬과의 어떤 형평성, 인연 또 근무 연수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또 해당 그런 직렬이나 소수 직렬 분들께서는 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또 파견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근속 승진을 좀 지난해부터는 딱 1년에 한 번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렬에서 그 근속 연수가 도래하는 달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발굴할 게 있거나 그 사기 진작 특히 저도 생각할 때 공무원은 승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다 맞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민원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365에 우리 그 부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전부 다 뭐 인감부터 해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옛날 행정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양상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나.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되고 일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또 앞으로 미래를 가야지 되는 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좀 보고 인사도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 직렬이 더 이상은 전문적인 거가 아니라 좀 보편화되면서 저희 행정 직렬은 조금 더 감소되고 또 사회복지나 아니면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통신, 뭐 전산 이런 쪽으로도 더 직렬이 계속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더 배려하도록 그리고 그런 직렬이 늘어날수록 그 자리도 조금 더 확대되도록 제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요.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허철 의원입니다. 감사관실 자료 24페이지. 처리 요구사항 세 번째입니다. 동절기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 해빙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241호로 자료를 내보내셨네요. 이거 전체 몇 개 업체 정도의 자료를 내보내셨나요?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예. 그 28개소 중에 제가 5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15개 건설사. 그러니까 5개입니다. 5개? 네네. 예. 겨울이라 아니, 어떻게 5개밖에 안 내보내셨죠? 아직 겨울이라 이제 공사 중지된 사업장들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서 5개 공사 사업 점검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뭐 어떻게 점검 중인가요? 아니면 완료라고 돼 있길래 점검이 완료된 건가요? 네, 어쨌든 그때 저희가 30억 이상 사업장에서 그중에 이제 28개소인데 거기서 5개 다른 거는 이제 결변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서 그 점검하기가 어려운 거는 빼고 가능한 부분만 점검을 했습니다. 예. 5번째.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년 10층 마련해가지고 우수 자치단체 3개소를 벤치마킹 하셨네요. 세 군데 다 다녀오신 건가요? 뭐 입무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자님 세 군데 다 다녀오셨나요? 예. 어디 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시가? 예, 간단하게 다녀오신 뭐 소감이랄까요? 청주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분야, 어떤 쪽에서? 청렴시장에 대해서 예. 아주 남다르게 다른 걸 하는 곳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예. 저희가 청년 골든벨을 한번 도움을 해보고 싶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인사담당관. 존경하는 우리 이문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직이 있지만 특히 복지, 민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장기 직을 하고 있는 집이 많아요. 최하 5년, 7년 뭐 많게는. 왜 공무직들은 인사이동, 예를 들자면 복지도, 아동, 노인, 장애 이런 복지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한 분야에만 뭐 오랫동안 아동복지에서 5년, 7년 근무할 게 아니라 분야별로 같은 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전문 분야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인사 발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로감들이 누적돼서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지나 이런 그 직렬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공무직을 좀 전에 공무직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예, 공무직도 저희가 매년 5월에 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를 하고 또 혹여 보직 관련된 수요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곧 들어온 걸 다 취합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나 또 교환을 원하거나 지금 또 다른 분야를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5월에 인사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어떤 그런 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기록원. 기록원장님, 자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장소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기록원장 장소가 좀 어떻게 뭐 보이는 데가 있나요?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서 만들기 전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문서고를 이제 통합하는 문서고를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폐교도 있고 또 지금 공유재산, 시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초중고 대학교 뭐 이런 쪽에서 학생 수 인프라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남아도로 가는 교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이렇게 시야를 넓히셔서 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원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이 청주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서 만든 이 자료 또 시민들이 또 봐야 될 자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그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가지고 장소 좀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께서 이제 기록원 저희 기록물 수장고 관련해서 문서고죠. 질의 주셨는데 조금만 보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의원은 뭐 아직도 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 KT 상가동 건물에 이제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하겠다 써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어찌됐건 그 저희 대연지하 상가 청년공간과 사실은 좀 연관을 해서 뭐 성안길 살리는 저희 시책은 지하로 들어가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문서고를 짓고 저는 이 행정 방향성에 사실 동의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록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이제 필요 면적이 얼마이고 비교 대상지를 4개인가 주셨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필요 면적을 충족하는 곳이 KT 상가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놓고 다른 곳은 아무 데서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고 그게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장님 그때 사실은 그런 자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상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실장 신학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기존의 자립 기준 무죄하고 해가지고 폐교나 뭐 공유산 지금 어느 정도 저기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확정되는 대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교도 좋고 뭐 대학도 좋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뭐 비교 대상 중에 요건이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는 이제 심사를 봐달라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조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 이 공직기강 그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 청렴 교육도 하고 그 뭐 다 해도 안 되는 게 이 공직기강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 교육 주기적인 그 교육도 좋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음주, 성비 아니 뭐 괴롭힘이라든가 뭐 이런 그 범죄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다가 문자나 카톡으로다 해서 그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를 좀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한번 그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을 그
대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카톡 전 직원 카톡을 발송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3대 비에 대한 뭐 경각심이나 이제 페널티 이런 거 좀 담아서 뭐 지금 계획은 주 1회 정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청렴 자가학습에 그 팝업창이 매일 그 직원들이 학습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표현 문구나 이런 걸로 삽입을 해서 항시 그거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이고 그 성실한 공무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음주하다 보면 또 불이하게 이렇게 발생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 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꾸 그 주입을 시켜가지고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인사 담당관님, 제가 그 지난번에 세무직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세무직이 이게 행정직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인사에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강제성은 아니고 그 참고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전문직들이 그 전문직 자리에 전문직이 앉아 있어야지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해서 이번 어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내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산직하고 세무직은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은 되지만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해왔고 세무직렬로 했던 분들이 이번에 내정이 되어서 이제 세무 업무를 하는 부서는 다 세무 직렬이 행정 5급으로 되었지만 예,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된 조치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속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책기획과장님 그 우연의 관계 우연의 네, 정책기획과장 남석합니다. 그 지금 아직 그 정비가 안 된 거는 그 금년까지 이게 정비가 다 될까요? 예, 이번에 그 한 가지 의원님들이 행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2024년 전국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평가에서 청주시가 전국의 14기관에 선정이 됐는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청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청주시가 많은 정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말씀하셨던 중복위원회 위원들 관련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정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청주가 우수 사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매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작년에 적극적으로 많이 정비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정비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빨리 그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회계과장님 제가 그 공유재산 그 불필요한 재산은 그 용역을 좀 해서 그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 활용할 건 활용하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무슨 용역 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예, 회계과장 장민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
올 하반기에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이 자투리 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뭐라 그럴까 방치돼 있다 그럴까 이런 거를 잘 찾아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우리가 활용할 건 활용하고 뭐 소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도로 부지 같은 데 자투리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천 부지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 도로 내는데 또 도로 부지 옆에 그 자투리 땅들 또 보면 이 구석구석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좀 활용할 거는 우리 시에서 활용할 건 활용을 하고 매각할 건 매각해서 재원 확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에 취합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 담당관님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각 지금 부서에 몇 년 근무를 해야지 여기 인사 담당관이 행정사무감독 지역사관 처리 결과에 1번이 장기재직에 관한 문제거든요. 한 부서에 보통 몇 년 근무해야지 장기재직으로 봐요. 몇 년이에요? 예, 인사 담당관 보통 몇 년 정도 있다가 인사를 하나요? 직렬마다 좀 다르고요. 2년? 예, 2년, 3년 있으면 장기 재직으로 봅니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인사 담당관님이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인사를 할 때는 인사를 해야 돼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주는 것이 또 한편의 인사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내가 거기 부서에 뭔가 소극 행정하고 있으면 적극 행정할 수 있는 데를 자꾸 찾아주는 것도 그 공무원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가 적극 행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여기도 말하는 실장님, 부시장, 시장님하고 인사 담당관이 건의할 수 있는 인사 담당관이 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인사도 수동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시장님의 그 인사를 갖고 따르기보다는 건의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또 건의할 수 있는 인사 담당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 부서가 같이 하는 이유는 항상 청주시 행정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종합적이고 종합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거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인사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인사 담당관님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음악 공연의 버스킹 같은 것도 저 뒤에서 정보통신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 과를 이 버스킹을 옮기려 할 때 그 부서는 안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버스킹을 활성화하는 방향.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도 있고 그런데도 활성화 안 시키길래 활성화를 했는데 담당 부서는 보조금 문제로 추경 2차 추경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 활성화 안 되는 거는 공공에서 한번 한시적으로 장비 같은 건 다 갖췄어요. 그럼 다 돼갖고 그러면 버스킹 공연을 신청을 하고 별로 안 한대요. 그러면 공공에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 거치하지, 뭐 거치하지 하다 보면 하반기야.
하반기 예산 통과 그러면 겨울에 갖고 언제 합니까?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가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그 의회에서 보기에는 거기 그 예산과장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과가 좀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해요, 의원들하고. 어? 하여간 적극 행정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인사 담당관이 참 어려운 문제야, 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3년 이상 근무한 지가 전부 얘기하는데 1년 이상 돼갖고 파악해서 자꾸 좋은 적극 행정할 수 있는 데 찾아주고 결론을 가면 이 인사로 간다고 인사요. 그거를 우리 김정 그 담당관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전에 우리 저 뒤에 계신 이규영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갖고 아주 그 해박한 저기로 많이 전체를 많이 아우러 갖고 한 거에 김세용 인사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 여기 실장님도 항상 같이 좀 상의 좀 하고. 예? 우리 저기 지금 3급 실장에 지금 인사하고 예산이 없어요. 정책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 그런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 담당관은 항상 실장님하고도 그래서 그 인사 담당관이 시장 밑에 직급할 때 제가 그렇게 좀 그 토론을 하고 많이 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인사가 만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제 보니까 여기 그 사무관 담당자 우리 인사 담당관 이선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민원과 윤경수님 오셨네? 그래요. 하여간 뭐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 보니까 방송통신사무관 임성열 씨 안 오셨죠? 하여간 그 인사담당관의 모든 것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가면서 맨 마지막이 올바른 그러한 인사를 그래서 여기에 정책 쪽에나 성과나 인사의 뭐 특별 승급 이런 것도 2번 하라고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게 1번 하고 수시로 좀 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그런 거나 감사에서 청렴에서도 맨날 감사만 지적하지 말고 다른 포상 방법도 구상하라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걸 갖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인사와 연관된단 말이에요. 이걸 깊이 그래서 종합행정이에요. 저기 인사가 이런 걸 좀 명심하셔갖고 항상 그 신학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신학교 실장이 항상 좀 같이 상의 좀 하고 부시장 시장하고만 하지 말고 실장하고 우리 공무원분 중에서 상급이 딱 1명이에요. 이쪽도 왜 공무원 계통에서 오래 있었던 거예요. 선출직들은 그때그때 들어오지만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아셔. 그렇지만은 또 우리 오랜 근무한 3급이 한 분 계셔요. 그러면 이런 최종 정책지가 인사니까 이런 것도 항상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치를 하는 그런 우리 그 청주시 공직사회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인사 담당관 김서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게 통감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요하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적극 행정과 또 열정과 이것을 또 행사를 하려면 업무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잦은 인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를 한동안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했을 때는 보상이 주어지고 책임을 행동을 했을 때는 또 가감하게 책임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실장님과 1월에 인사 와서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거를 또 많이 해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실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청주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가 좀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 항상 회의 때마다 회기 중에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말씀 이야기 시민들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뭐 정책적인 거나 어떻든 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 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